이 환자분의 전 케이스는 유튜브에 저렇게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내용에도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2022년 7월 엑스레이입니다. 한쪽은 다 썩어 있고 중간에 하얀 건 신경 치료를 한 것입니다. 어차피 신경관이 있는 자리, 공간은 씹는 힘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결국 씹을 때 저항하는 것은 노란 원 부분뿐입니다. 결국 씹는 힘을 버티지 못하고 부러졌고요. 발치 2개월 뒤 사진입니다. 뼈랑 잇몸이 줄어든 것이 관찰이 되고요. 볼 쪽으로 뼈가 줄어들어 있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니 볼 쪽에 임플란트 뿌리, 픽처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뼈 이식을 했고요. 수술 직후 사진입니다. 왼쪽 수술 전 사진을 보면 뼈와 잇몸이 많이 줄어들어 있죠. 오른쪽이 뼈 이식 한 달 후 사진인데요. 뼈 이식을 하니 뼈와 잇몸의 폭이 많이 늘어난 것이 관찰이 됩니다. 뉴욕 치과에 맞춤 어벗을 만들고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엔 그 위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발치를 하고 조금 기다려, 보통은 2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려 뼈가 찹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됩니다. 근데 저 치아의 경우 특이점이 있었는데요. 이 치아는 치근 유착, 앵킬로시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치근 유착이란 일반적인 치아는 치주인대라는 스프링이 달려 있는데 치근 유착은 뿌리와 뼈가 직접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뼈를 다 갈아서 치아를 뽑아야 하고요. 치아 뿌리를 둘러싸는 바깥쪽의 뼈가 얇습니다. 저러면 발치하다가 바깥쪽 뼈가 부러질 확률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치근 유착이라면 더더욱 잘 부러지고요. 부러지면 뼈가 어떻게 차는지를 알면 저게 부러졌다면 뼈가 정상적으로 차지는 않을 것입니다. 발치를 하다가 바깥쪽 뼈가 부러져서 없는 것이 보입니다. 저렇게 놔두면 뼈가 차도 임플란트를 식립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발치와 보존술이 필요하고요. 뒤에 임플란트 수술 히스토리를 보면 거의 앞 치아와 비슷합니다. 이거는 뒷 임플란트의 수술 과정인데요. 2017년 5월 치아가 부러졌고요. 그 다음 중간 사진이 2017년 8월 발치 3개월 후고요. 뼈가 줄어든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2017년 9월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잇몸을 열었는데요. 뼈가 안 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임플란트 수술을 못할 정도입니다. 뼈가 어떻게 차는지 알면 사실 저렇게까지 뼈가 안 찰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 또 부위에 따라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임플란트를 저 상태에서는 식립을 할 수 없으므로 전통적인 뼈 이식 방법을 시행을 했고요. 왼쪽 위가 2017년 5월 치아가 부러진 거고요. 중간이 2017년 8월 뼈가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오른쪽이 2017년 9월 임플란트 수술 중인데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는 뼈가 남아 있어서 뼈 이식 수술을 했고요. 밑에 왼쪽이 2017년 11월 뼈가 많이 넓어진 것이 관찰이 되고요. 오른쪽이 2018년 2월 보시면 2017년 8월과 비교해 보면 뼈의 폭이 많이 넓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뼈 이식을 하고 난 후 임플란트 식립 조건에 맞게 식립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양쪽으로 뼈가 잡고 있는 것이 관찰이 되고요. 2018년 8월 보철을 완성했습니다. 지금은 2024년 10월이니까 보철이 올라간 지 대략 6년 2개월이 지났고 뼈 소실 없이 잘 쓰시고 계십니다. 앞에 치아를 발치하다가 결국 잇몸을 열었지만 뒤에 임플란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도 됩니다. 계획한 그리고 예측한 대로 임플란트가 유지된다면 이것도 치과에서의 큰 기쁨이겠죠. 앞 치아에 발치와 보존술을 한 사진입니다. 실제 대학병원에서 하는 발치와 보존술처럼 하려면 재료비만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들고 실제 비용은 대략 80에서 100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치과의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재료들로 3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발치와 보존술 한 달 후 사진입니다. 뼈의 폭이 많이 넓어진 것이 관찰이 되고요.
발치와 보존술 4개월 후 CT입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할 충분한 뼈가 되었습니다. 2024년 6월에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본래 바깥쪽으로 뼈가 없었는데 발치와 보존술 후 바깥쪽에 뼈가 충분히 있는 것이 관찰이 되고요. 뉴욕 치과에 맞춤 어벗을 만들고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두 임플란트 모두 발치를 했는데 임플란트를 식립할 적당한 뼈가 없어서 발치와 보존술을 하고 4개월 이상 기다려 임플란트를 식립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뒤 임플란트는 본 레벨 임플란트이고 앞에 임플란트는 티슈 레벨 임플란트입니다. 수명을 비교해 보았을 때 확률적으로 길고 긴 티슈 레벨 임플란트가 더 오래갈 확률이 높겠죠. 앞니 임플란트는 2013년 11월에 보철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10년 11개월 경과를 했고요. 노란 선은 2018년 11월 보철이 들어갔으니까 5년 11개월이 경과를 했고요. 연두색을 보시면 2022년 2월 보철이 들어갔습니다. 2년 8개월이 경과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2023년 2월 보철이 들어갔습니다. 1년 8개월 정도 경과했고요. 배고 싶어요?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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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무세요. 꽉. 꽉 무세요. 반대편. 꽉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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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2012년 12월 파노라마입니다. 이때도 빨간 원 임플란트들은 물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뭘까요? 1. 예전에는 임플란트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일부러 안 물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임플란트 종류 중 인터나 아스트라 타입, 원레벨 임플란트는 어버트먼트 싱킹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턱관절에 의한 원인. 대략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선생님께서 쓰신 좋은 글을 올려보면 임플란트의 교합이 낮아지는 문제에 대해서 글을 적어 주셨는데요. 1은 커스텀 어벗이 치은이나 치조골에 걸려서 안 들어가는 경우. 근데 사실 이건 조금만 신경 쓰면 피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2번이 문제인데요. 2-1이 프리엔드 케이스, TMJ 로케이션 문제고요. 2번이 싱킹 문제입니다. 2-1이 프리엔드 케이스에서 요런 어떤 치마가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프리엔드 케이스란 어금니 부위가 상실이 되어서 앞니로만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이라면 이렇게 어금니끼리 부딪힘으로써 입을 다물려고 하는 턱의 움직임이 멈춰집니다. 어금니를 상실하게 되면 아까 프리엔드 케이스죠. 사진처럼 아래턱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금니를 상실하게 되면 입을 더 다물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 VD를 상실을 하게 되면서 아래턱이 더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원운동처럼요. 어금니를 상실한 상태로 오래되면 턱관절과 관련 근육들이 거기에 적응된 상태입니다. 어금니를 회복해줘도 턱관절과 관련 근육들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한 달 정도 사용해보고 교합을 다시 맞춰야 할 경우가 많고요. 2-2가 싱킹 문제인데요. 이건 주로 본 레벨 임플란트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뉴욕 치과의 경우 어금니 부위에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2-2의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앞의 경우는 시간 텀이 짧은,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한 달에서 2달, 길어도 1년 내의 이야기인 단기적인 상황들이고요. 만약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보면 치아가 마모되면서 VD, 버티컬 디멘전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입을 다물 수 있게 되겠죠. 아래턱이 앞으로 나옵니다. 치아는 치주인대라는 스프링 같은 것이 있어서 적응을 합니다. 이 원리로 치아가 움직이는 교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치주인대가 없어서 변하는 교합, 턱관절이나 근육 등이죠. 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기공 과정으로 임플란트 보초를 변화시켜 줘야 합니다. 또 이건 또 다른 경우인데요. 턱관절에 질환이 있어서 턱관절에 뼈에 문제가 생기면요. 빨간 선이 짧아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개방교합이 발생이 하겠죠. 이런 경우라면 임플란트는 더더욱 보초를 바꿔줘야 할 확률이 커집니다. 보통 한쪽에 7개의 치아가 있습니다. 앞니 3개, 작은 어금니 2개, 큰 어금니 2개. 제일 끝 큰 어금니, 두 번째 큰 어금니는 저작에서 보통 20에서 25%를 담당을 합니다. 첫 번째 큰 어금니는 저작에서 55에서 60% 정도를 담당을 합니다. 앞니 3개, 작은 어금니 2개가 저작에서 보통 20%를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은 제일 끝 큰 어금니는 처음부터 없었고 그 앞 큰 어금니는 물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2012년 12월 뉴욕치과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요. 그러면 앞니 3개와 작은 어금니 2개가 저작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들이 하나 둘씩 부러지는 것입니다. 2012년 12월에 제일 끝 어금니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앞 임플란트를 물리게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뉴욕치과에서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 도구와 맞을지 안 맞은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놔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도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고요. 본래라면 물리지 않으면 발견 즉시 물리게 해줘야 하며 만약 높다면 높이를 맞춰줘야 합니다. 이래서 임플란트는 정기검진이 치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턱관절과 근육, 치아는 변화하는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을 하는데 임플란트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공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변화시켜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비용이 들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치과라야 그 과정들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임플란트는 갓난아기 같습니다. 평생 변하는 교합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계속 어르고 달래고 계속 바꿔줘야 합니다. 근데 그냥 자연 치아는 어른 같습니다. 평생 변하는 교합에 적응을 잘 하겠죠. 2024년 10월 저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환자분이 10년, 20년 시간이 지났을 때 얼마나 많은 임플란트의 교합을 바꿔줘야 할까요?